국민들의 큰 불안감 해소하고 위기 극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문재인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오늘 기꺼이 응해주신 김무성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자, 그동안 여야가 메르스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양새,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을 빚는 모양새 빚어졌었는데 서서히 이게 봉합되는 국면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니까 정치권이 알아서 조금 자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먼저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여야 간의 합의,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합의한 내용은 전체 9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은 그렇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대 협력을 감시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그리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감염병 관련 법안을 6월 중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조금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웃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말하자면 회동을 시작하면서 일종의 기조 발언식으로 오늘 어떤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됐고 어떤 기조로 임하겠다라는 그 모두 발언 성격의 그 대목에서 예. 문재인 대표가 드드드득 야당의 주장을 줄줄줄줄 마치 어떤 노사협상할 때 보면은 왜 노측이 사측에게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을 8가지 사항 이런 것을 마치 발표하면서 어떤 선을 치듯이 저지선을 치듯이 그렇게 읽으니까 예. 조금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사실은 그 자리는 지금 이거 위급하다. 여기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대한 논의하겠다. 이런 기조 발언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어떤 일종의 공격적으로 어떤 협상하듯이 하니까 조금 그게 어색해서 웃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SNS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입니다. 여기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평택에서 있었던 결혼식인데 마스크를 쓰고 했답니다. 이분 혼자만 지금 마스크를 안 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들 좀 불안감이 크니까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를 예.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예. 길거리를 유심히 봤는데 이 시민들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길거리가 굉장히 한산해요. 예. 이 방송국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조차도 상당수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불안 공포 심리가 너무 확산되어 있지 않느냐. 과도하다?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는 어차피 다음 주 중에 큰 고비를 맞고 이제 가라앉을 것이고, 이 정치인들부터 너무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는데 치중한 것이 아니냐.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 제가 유일하게 참 합당한 발언을 하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란 분이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각을 세우고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할 때지 왜 각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역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차기 주자로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반대편에 있는 분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4+4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 메르스 대책위원장 이렇게 해서 각 당에 4명씩 나와서 4+4 회담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논의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 메르스 사태를 막아달라 예.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정치권이 이럴 때는 좀 정쟁을 줄여주고
이 공포를 확산하는 역할을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대로요. 그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국회, 여야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오늘 여야가 모처럼 한 자리에 만나서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개 항목이나 되는 그 항목들을 뭐 합의해서 발표하는 그 내용 자체, 과정 이런 것들 모두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발표까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정치권이 정말 꼭 해야 될 거는 저 5번째라고 보는데요. 예. 격리병원 그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한 것 맞는데 지금 각 지역 그 이기주의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격리병원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야 가리지 말고 지역구 정치인들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9가지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고 있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법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처리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대통령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네. 지금 총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지금 총리가 없는 상황인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네. 돼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연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바로빨리 총리가 들어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에서의 그 명목적인 연기 이유는 어떤 그 자료 제출의 어떤 말은 불성실성 예.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사실은 더 어떤 철저히 추궁하겠다 이런 것이 명목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루라도 정말 총리의 공백 사태가 우리가 평소에는 총리가 뭐 있거나 말거나 사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야말로 총리가 곳곳에 부처를 진두지휘하면서 전체 총괄할 필요가 아주 절실한 시기인데 총리의 만일에 청문회가 자꾸 늦어지면 인준이 늦어지고 따라서 후임 총리가 어떤 자리를 잡고 제대로 진두지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03년에 그 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고군 총리가 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사스와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홍콩에서 이미 많은 사상자를 냈거든요. 뭐 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세계적으로 이 사스가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 공항이라든가 항만에 그 유입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고 그것을 이제 고군 총리가 잘 지휘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 중동에서 이 3년 전에 발생한 메르스가 영국이라든가 일부 국가의 그 미국 같은 나라의 일부 국가 유입이 됐다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 동북아에는 우리나라가 최초였어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를 뺀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최대 발병자 수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미 유입이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를 했다. 그리고 뒷북 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 정부가 비밀주의에서 병원이나 지역을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확산되는데 특히 공포심이 확산되는데 어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총리가 부재한 탓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총리가 없어도 지금 총리 대행이 있습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이 있고 또 사회 교육을 맡고 있는 부총리가 또 따로 있어요. 황우엽 부총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우엽 부총리하고 사회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황우엽 부총리가 그 하는 말씀하고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엇박자를 낸 거예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것이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바쁜 사람 바로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일 겁니다. 오늘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번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에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 땅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시민도 메르스의 위험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서 메르스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지고 대처해 나가겠다. 저 말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성이 담보되느냐 여부를 따라서 저런 메시지 자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 정부의 대응 자세, 절차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천만 서울 시민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모든 게 다 나의 책임이고 책임지고 이걸 없앨 때까지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만큼 진짜 현장에서 서울시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메르스를 없애고 박멸하는데 정말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왜 각 지금 이제 5월 30일 날 그렇죠. 그 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이후에 6월 2일 날 받은 그 35번 의사 환자 그분이 이제 재건축 총회에 참석을 한 게 5월 30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총회에서 1,500여 명이 이제 그 노출이 됐을 수 있다. 이걸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에 1대1로 서울시에서 마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날 통보를 온 뒤에 그 뒤에는 서울시에서 아무런 지금 뭐 전화가 온다든지 뭐 상황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는 그 전담 요원들을 공무원을 조금 더 늘려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에서나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냐면요. 전화 한 통 와서 당신은 가택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었지 향후에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느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냥 당신은 감염돼 있을 수 있으니까 자가격리하세요. 이런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내가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니까 예. 오히려 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그러게요. 이런 불만, 불평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지금 대통령의 대응,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름 아닌 의사 출신이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이거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항인지 이게 궁금한 건데. 자, 다른 이야기도 또 내놨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글까지 지금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글들이 올리는 것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에 대한 논란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올렸는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패친 중 안철수 팬들의 생각은 어떤지라고도 물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런 느낌까지 지금 드는 상황인데 자 시청자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늘 주셨는데 시청자 의견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주십시오. 자 시청자 의견 전원책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기에 조국 씨처럼 대놓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립대 교수라는 게 놀랍고 재임용 절차 없이 계속 교수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분명히 아까 조국 교수의 글에 보면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조국 교수가 정치적 발언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념에 맞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정략적 발언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것은 이 국립대학교 교수의 신분에도 맞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의 발언에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보건복지부가 그 삼성병원의 의사가 그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참석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런데 삼성병원 의사는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 증상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이 했죠. 총회에 참석을 한 다음에 이 증상의 일부가 드러났을 때 내가 확인을 했고 비로소 내가 감염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격리를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령 심포지엄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는 그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아주 악덕 의사로 몰아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이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많은 젊은 의사들이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 조국 교수가 그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를 해서 이제 박 대통령은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원수냐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또 SNS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정략적 발언으로 봅니다. 이런 그 국가적 위난 사태인데 이런 위난 사태를 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그런 발상들은 여든 야든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금 잘한 게 없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매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틈을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양식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박성훈 논설위원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도 그 국립서울대 교수의 그 트위터 글이라기에는 너무나 그 정말 한없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정말 예.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이 전부 걱정하고 하나로 오늘 그나마 싸우던 여야 대표들까지도 뜻을 같이 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장, 광역단체장들도 뜻을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저런 정치공학적인 장난을 어떤 쉽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박원순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 같다. 그 말은 지금 정부가 아무리 잘못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그 의사가 마치 개념 없이 자기가 발병이 됐는데도 가서 1,500명을 가서 접촉하고 어떤 해서 엄청난 그 감염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치 퍼뜨리고 다녔고 보건복지당국은 이를 은폐하게 급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관계가 곳곳에서 다른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의혹 과잉을 떠나서 다른 정치적 동기로 마치 이걸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대통령이라는 투에 저러한 어떤 주장을 펴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방역복 입고 가서 하면 상품성 높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글쎄 대학생도 요새는 그런 식의 그 논평을 그런 수준의 논평을 하지 않는데 대학생도 대학생들도 요새 양식이 있죠. 그럼요. 예. 대학생들도 저런 식의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좀 안타깝네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동희 차장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여쭐 텐데 이 재임용 절차 없이 국립대 교수는 계속 한 번 교수면 끝까지 교수인가요? 예, 제가 지금 뭐 국립서울대학교가 그 법인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부터 교수 재임용 절차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화된 다음에는 네. 과거에는 재임용 절차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법인화가 되고 나서 어떻게 지금 재임용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재임용 절차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되는 교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수직을 어떤 그 한번 교수가 되면 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예, 거의 뭐 평생 보장되는 그 자리로 되어 예. 있죠. 지금 그 조국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치 평론이고 정치 시야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학 측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냅두면 안 된다. 교수의 자격으로서 교수의 신분으로서 하는 행동과 언행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퍼뜨리는데 지금 사실상 조국 교수는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정치평론가라고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이 채널A에서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할 게 아니라 정치평론가 조국 씨 가로 열고 닫고 예. 서울대학교 근무 중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저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교수가 개인 의견을 올리고 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는 대학 당국이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의사 표현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학이 지성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 교수라든지 아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이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그 비판의 것들을 그 학교 대학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공론화된 그런 장에서 지성에 의해서 어떤 저런 부분을 좀 스스로가 예. 제대로 그 바로 잡아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정치평론가도 저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정치평론가는 말씀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정치를 늘 평론을 하고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한쪽 진영 입장에 난 이건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예. 이거는 정략적 발상. 네. 근데 당원으로서 야당 당원으로서의 정략적 발상에 불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글을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방역복과 마스크를 장착하고 주요 병원을 돌겠다. 자, 이 말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지금 봉합이 됐는데 오늘 한 목소리를 낸 그 상황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중앙,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키로 한다. 이제 서울시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서울시도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경기도 내 15개 주요 병원장과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동일 차장. 네. 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협력이 잘 되고 그 확진하는 그 어떤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좀 부담을 좀 덜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네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각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이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은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각 광역 지자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2차 최종 확정 판정이 돼야 확진 환자로 판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최종 확정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차 각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대우 교수님 오셨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저렇게 이제 권한을 상당히 넘겨주고, 지방정부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기능까지 맡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확산되는데 어떤 방어 장치로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그게 궁금하네요. 상당히 발휘하죠. 왜냐하면은 예. 사실 지금도 확진만 안 될 뿐이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설만 갖추고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검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의심 환자도 많아지고 확진 환자도 많아진 상황에서 검사를 해야 될 샘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것이 많이 고려됐다. 그렇게 그래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좋은 선택을 했다.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조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오늘도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좀 안심시켜달라라는 거고, 대통령이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달라는 건데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 수반인데 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초기 대응이 너무 미비했죠. 아마 외국 같으면요. 미국 같으면 이 정도로 확산됐으면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정보 공개를 막고 처음에는 평택이라는 지역조차도 막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았으면 충분히 이걸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한 지역을 폐쇄를 하고 외부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주의 단계예요. 예, 예, 우리 맞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이것이 더 번지지 않는 이상은 이 경계 단계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했으니까 좀 이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을 겁니다. 예. 박성론 소령, 저희가 네. 이제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대책위원장도 사실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자회견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 직접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대통령에게 부족한 부분들 이게 리더십 위기로 연결이 되고 이게 2달만 있으면 이제 반환점을 돌잖아요, 임기에. 네. 그럼 이제 사실 리더십 위기가 온다면은 4대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어떤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조율하는 건 가령 무슨 총리라든지 어떤 범정부 차원의 어떤 본부장이 있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이 총체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로 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전체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예.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 잘 알듯이 윈스턴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물론 작전은 현장 사령관들이 수행하지만 폭격이 떨어지면 폭격 떨어진 그 직후의 현장에 바로 처칠이 나타나서 예. 어떤 복구 대책 그리고 어떤 차후의 방비 이런 부분을 지시하고 대책을 걷어붙이고 또 우리가 2008년에 쓰촨성에 대지진이 났을 때 네.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는 아이를 안고 원자바오 할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전체 군인들을 또 독려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지 않습니까? 예. 바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리더십.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대책위원장 자리가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마치 수석회의에서 어떤 지시만 하고 논평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국민적 호소는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서 국민들과 호소하고 그리고 직접 또 현장에 나타나서 대통령이 국립중앙병원 의원 한번 방문한 걸로 그치지 말고 예. 직접 어떤 현장에 나타나고 또 어떤 필요한 조치를 건의받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바탕에서 여야 지도자들과 어떤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어려울 때, 큰 재난이 터졌을 때 더 대통령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기대감 너무 높은 걸까요?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 주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